순백의 웨딩드레스는 아름다웠지만 한지윤에게는 그저 숨을 옥죄는 화려한 갑옷에 불과했다. 수많은 하객들의 가식적인 미소와 축하 인사 속에서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다. 이것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피도 눈물도 없는 철저한 비즈니스 거래이자 가문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발버둥이었다. 그녀의 곁에 서 있는 남자는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인 이지스 그룹의 악명 높은 망나니 강태경이었다. 불과 어젯밤에도 언론사 파티에서 최고급 와인잔을 벽에 집어 던지며 난동을 부렸던 그 남자가 지금은 멀쩡한 얼굴로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다. 지우는 입술을 꽉 깨물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 속에는 혐오감과 체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이 지옥 같은 결혼식장에서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수백 번도 넘게 일었지만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가문의 무게가 그녀를 그 자리에 꼼짝 못하게 붙잡아 두고 있었다. 강태경은 특유의 비릿한 미소를 입가에 매단 채 하객들을 향해 여유롭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구제불능의 방탕한 재벌이세 그 자체였지만 그의 머릿속은 그 어떤 슈퍼컴퓨터보다 빠르고 냉철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어젯밤의 난동 또한 철저히 계산된 연극의 일부였을 뿐이다. 이복 동생인 강민재와 계모의 의심을 피하고 그들이 안심하고 탐욕의 덫에 걸려들게 만들기 위해서는 완벽한 바보 행세가 필요했다. 태경의 날카로운 시선은 하객들의 동태를 살피는 동시에 제 곁에서 꼿꼿하게 서 있는 신부 한지윤을 향해 있었다. 두려움과 경멸을 숨기려 애쓰는 그녀의 고집스러운 턱선과 흔들림 없는 눈빛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웠다. 그녀는 그저 체스판의 평범한 말에 불과할지 아니면 판을 뒤집을 변수가 될지 그는 속으로 가늠하며 조용히 미소를 깊게 지었다. 주례사의 길고 지루한 훈화가 끝나고 마침내 혼인 서약을 교환하는 순서가 다가왔다. 태경은 성의 없는 태도로 짝다리를 짚은 채 영혼 없는 목소리로 내하고 대답하여 장내의 미세한 웅성거림을 만들어냈다. 지우는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참으며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태경의 크고 거친 손가락이 지윤의 떨리는 손끝에 닿았다. 지윤이 반사적으로 몸을 움찔거리자 태경은 그녀만 들릴 정도로 아주 낮고 조롱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오. 우리 신부님 어차피 이거 다 쇼킹한 연극인데 굳이 진짜 부부라도 된 것처럼 떨 필요 없잖아. 안 그래? 그 가벼운 말투와 불량한 태도의 지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표정 변화 없이 오직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쏘아보며 억지 미소를 유지했다. 그녀는 속으로 이 남자는 정말 소문대로 바닥을 치는 쓰레기라고 확신하며 마음의 문을 더욱 굳게 걸어 잠갔다. 결혼식이 끝나고 이어진 초호와 피로 연장에서도 태경의 기행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샴페인 잔을 들고 비틀거리며 아름다운 여성 하객들 주변을 기웃거렸고 이지스 그룹의 중역들을 향해 모욕적인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었다. 지우는 멀리서 그 한심한 작태를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다급한 얼굴로 다가와 태경의 심기를 거스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만 지우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조아릴 뿐이었다. 한편 피로 연장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이복 동생 강민재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민재는 태경이 저렇게 스스로 무너져 내릴수록 자신의 후계자 자리가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민재는 결코 알지 못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피로 연장 밖의 세계에서는 태경의 은밀한 지시를 받은 정체불명의 자본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뒤바꾸기 위해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모든 공식적인 일정이 끝나고 마침내 최고급 호텔에
스위트룸에 두 사람만 남게 되었다. 무거운 웨딩드레스를 벗어던진 지우는 편안한 실내복으로 갈아입은 후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매서운 눈으로 태경을 노려보았다.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태경은 피곤하다는 듯 목을 쓰다듬으며 지윤을 힐끗 쳐다보았다. 지윤은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소리나게 던지며 차갑게 선언했다. 당신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든 난 상관 안 해. 하지만 내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거나 내 가족의 회사에 피해를 주는 일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어. 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우리는 철저히 남남으로 생활하는 거야. 태경은 그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실소를 터뜨리며 몸을 앞으로 숙였다. 오, 우리 예쁜 신부님께서 벌써부터 군기를 잡으시겠다. 내가 그깟 종이 쪼가리에 겁을 먹을 것 같아. 태경은 비틀거리는 척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지윤의 곁으로 다가갔다. 술 냄새와 섞인 그의 짙은 향수가 지윤의 코끝을 스쳤다. 지윤이 불쾌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태경은 재빨리 소파 팔걸이를 짚어 그녀의 퇴로를 차단했다. 그는 조롱하던 표정을 순식간에 지우고 매우 진지하고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으로 지윤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렇게 똑똑하고 자존심 강한 여자가 왜 나 같은 쓰레기한테 팔려왔을까?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 다 쓰러져가는 당신네 회사를 살리기 위한 처절한 희생양인가? 전곡을 찔린 지윤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그녀는 애써 태연함을 유지하며 그를 밀쳐내려 했다. 내 사정은 당신이 알 바 아니야. 당장 비켜. 하지만 태경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가져다 대며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이곳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더럽고 잔혹한 짐승들의 소굴이니까. 알 수 없는 경고만 남긴 채 태경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침실 중 하나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스위트룸 안에는 무거운 정막만이 내려앉았다. 지우는 긴장이 풀려 소파에 깊숙이 기대며 떨리는 숨을 길게 토해냈다. 방금 전 태경의 눈빛은 그녀가 하루 종일 보아왔던 방탕한 재벌 2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날카롭고 깊은 심연처럼 서늘했다. 단순한 미치광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이면에 무언가 다른 것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뇌리를 스쳤지만 지우는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다.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저 남자의 숨겨진 얼굴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옥 같은 이지스 그룹의 일가 친척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아 자신의 가업을 지켜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계약서를 다시 가방에 챙겨 넣으며 스스로에게 독하게 마음 먹자고 수백 번 다짐했다. 같은 시각 굳게 닫힌 방문 너머의 방 안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태경은 바보 같은 웃음기를 완벽하게 지워버린 채 차가운 표정으로 방 안의 조명을 최소한으로 낮추었다. 그는 가방에서 특수하게 암호화된 노트북을 꺼내 책상 위에 올리고 복잡한 비밀번호를 빠르게 입력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전 세계 주요 금융시장의 실시간 차트와 수많은 숫자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방금 전까지 비틀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매서운 눈빛으로 화면을 주시하며 귀에 무선 이어폰을 꽂았다. 보스 지시하신 대로 주요 거점의 페이퍼 컴퍼니들을 통해 자금 세탁을 완료했습니다. 내일 아침 개장과 동시에 계획하신 주식 매입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는 충직한 부하의 보고에 태경은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좋아, 계획대로 진행해 민재. 그 멍청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철저히 위장하고 방해물은 모조리 짓밟아버려. 태경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피아니스트처럼 빠르게 날아다니며 수천억 원의 자금이 이동하는 경로를 재배치했다. 그는 천재적인
직관력과 완벽한 계산 능력으로 글로벌 경제를 무대 삼아 거대한 체스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이지스 그룹의 후계자 자리 따위는 그에게 시시한 장난감에 불과했다. 그의 진짜 목표는 이 썩어 빠진 재벌가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고 자신만의 거대한 금융 제국을 건설하여 과거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자들에게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완성하는 것이었다. 어리석은 강민재와 탐욕스러운 계모는 자신이 파놓은 무덤을 향해 스스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태경은 화면에 떠오른 이지스 그룹의 주가 그래프를 보며 잔혹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무대는 완벽하게 세팅되었고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그는 잠깐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방문 쪽을 힐끗 바라보았다. 오늘부터 한 집에 살게 된 흥미로운 동거인 한지윤의 얼굴이 떠올랐다. 한지윤. 그녀는 태경의 완벽한 계획에 우연히 끼어든 작은 변수였다. 처음에는 단순히 계모의 눈을 속이기 위한 방패막이용 아내로 선택했지만 오늘 하루 그녀를 지켜보면서 태경의 생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존심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을 노려보던 그 눈동자에는 쉽게 꺾이지 않을 강인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었다. 만약 그녀가 자신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쓸모있는 패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 태경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어둠 속에서 조용히 턱을 쓰다듬었다. 당분간은 그녀가 자신의 미치광이 남편 연기에 철저히 속아 넘어가도록 내버려 둘 생각이었다. 그녀가 언제까지 그 차가운 가면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이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유희가 될 것 같았다. 태경은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리며 본격적인 자금 이동 승인 버튼을 가차없이 눌렀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식당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어색함이 감돌았다. 지우는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조간신문을 읽으며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반면 태경은 머리에 까치집을 지은 채 헐렁한 가운을 걸치고 나타나 커다란 하품을 늘어놓으며 허겁지겁 음식을 입에 쑤셔넣기 바빴다. 신문 일면에는 어김없이 어제 피로연에서 난동을 부린 강태경의 기사가 대서특필되어 있었다. 지우는 신문 기사와 눈앞의 남자를 번갈아 보며 혐오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신은 부끄러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없는 사람인가 보군요. 세상이 다 당신을 비웃고 있는데 밥이 넘어갑니까? 지훈의 날카로운 쏘아붙임에도 태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베이컨을 우적우적 씹으며 실없이 웃었다. 밥만 잘 넘어가는데 굳이 세상 사람들 눈치 보면서 피곤하게 살 필요 있나? 부인도 그렇게 딱딱하게 굴지 말고 이 빵이나 좀 먹어봐. 아주 맛이 기가 막히니까.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지우는 신경질적으로 냅킨을 던지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 같은 사람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이야. 난 회사에 가봐야 하니 먼저 일어나겠어. 집에는 알아서 들어와.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가운 발걸음으로 식당을 빠져나갔다. 태경은 그녀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멍청한 표정으로 포크를 들고 있다가 이내 천천히 포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에서 실없는 웃음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날카로운 맹수의 눈빛이 다시 번뜩이기 시작했다. 주머니에서 징징거리는 진동 소리와 함께 핸드폰을 꺼내든 태경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다. 무슨 일이지?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보스 강민재 쪽에서 한지윤 씨 가문의 회사를 상대로 본격적인 자금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부인분을 길들여 보스의 약점을 잡으려는 수작인 것 같습니다. 태경의 입꼬리가 비틀려 올라갔다. 건방진 쥐새끼가 주제도 모르고 발악을 하는군.
태경의 목소리에는 살벌한 한기가 서려 있었다. 당장 한지윤의 회사로 유입되는 자금 흐름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강민재가 동원한 유령 회사들의 목록을 내 책상 위에 올려놔. 아직은 내가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그 여자가 어디까지 버텨내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녀가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이라면 상황이 다르지. 은밀하게 방어망을 구축해도 내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내 장난감을 망가뜨릴 수 없다. 전화를 끄는 태경은 남은 커피를 단숨에 들이켰다. 강민재는 자신의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했다고 믿겠지만 그것은 태경이 파놓은 거대한 함정의 입구일 뿐이었다. 지훈이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려 할지 태경은 잠옷 기대가 되었다. 겉보기에는 무능한 남편과 냉혹한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고립된 가여운 신부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분명 날카로운 발톱이 숨겨져 있을 터였다. 한편 지우는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자신의 가문이 운영하는 성운 본사 건물로 들어섰다. 결혼식 다음 날 바로 출근하는 그녀를 보며 직원들은 수군거렸지만 지우는 애써 태연한 척 걸음을 재촉했다. 대표실에 들어서자마자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다가와 긴급 보고서를 내밀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오늘 아침 갑자기 주요 거래처 3곳에서 동시에 계약 파기를 통보해왔고 주거래 은행에서는 대출 연장을 거부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 회사의 자금줄을 조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유는 서류를 쥐고 있는 손에 힘을 주었다. 강민재 이지스 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노리는 그가 태경과의 결혼을 빌미로 자신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 틀림없었다. 그녀에게는 입술을 깨물며 생각에 잠겼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어떻게든 자금을 융통하고 놈들의 공격을 막아낼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비서님, 당장 재무팀장 호출하고 현재 동원 가능한 현금 보유량부터 확인하세요. 그리고 계약 파기를 통보한 거래처 임원들과 만날 수 있도록 일정 조율해 주시고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 대신 단호한 결의가 차올랐다. 그녀는 강민재의 얄팍한 수작에 쉽게 굴복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남편이라는 작자는 세상 물정 모르는 천치에 불과하고 시댁이라는 곳은 호시탐탐 자신을 집어삼키려 드는 승냥이 떼와 같았지만 그녀에게는 이 회사를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었다. 지우는 창밖으로 펼쳐진 빌딩 숲을 내려다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절대로 지지 않아.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키워왔는데 이딴 비열한 협박 따위에 넘어갈 것 같아. 그녀는 속으로 수백 번 되뇌며 눈앞에 닥친 폭풍우와 정면으로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상대하려는 거대한 음모 뒤에 남편의 차갑고도 거대한 그림자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최고급 스포츠카 조수석에 다리를 올리고 누워있던 태경은 태블릿 화면을 통해 성운의 자금난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붉은색으로 물들어가는 지표들을 보며 그는 무심한 표정으로 껌을 씹었다. 강민재의 공격은 예상대로 조잡하고 무식했지만 규모의 경제 앞에서는 꽤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었다. 태경은 화면을 톡톡 두드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자, 한지훈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텐가. 당신의 그 대단한 자존심이 언제까지 버텨줄지. 두 눈 똑똑히 지켜봐 주지. 만약 당신이 이 진흙탕 속에서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증명해 보인다면 기꺼이 내 진정한 체스 파트너로 맞이해 줄 테니까. 그의 눈빛은 어느새 방탕한 재벌 2세의 허울을 완벽하게 벗어던지고 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냉혹한 흑막 천재 투자자의 진짜 주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거대한 게임의 막이 방금 막 올랐을 뿐이다. 태경의 은밀한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막강한 자본력은 전 세계 금융망을 타고 마치 독거미의 거미줄처럼 은밀하게 퍼져나갔다. 비밀 계좌에서
조세 회피처로 이동한 막대한 자금은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며 완벽하게 세탁되었고 곧바로 이지스 그룹의 핵심 계열사 주식을 쓸어 담기 위한 장전 상태에 들어갔다. 최고의 베테랑 트레이더들조차 이 거대한 자금의 출처와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시장의 미세한 파동에 당황하고 있었다. 태경은 단지 버튼 하나를 누르는 것만으로 수만 명의 일자리와 수조 원의 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다. 그는 화면 속에서 춤추는 숫자들을 마치 교향곡의 악보처럼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이 무자비한 자본주의 전쟁터에서 그는 언제나 승리자였고 이번 사냥감인 강민재 역시 철저하게 유린당한 채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 분명했다. 하루 종일 이어진 릴레이 회의와 투자자들과의 팽팽한 신경전 끝에 지우는 파김치가 되어버렸다. 강민재가 쳐놓은 덫은 생각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악랄해서 웬만한 자구책으로는 막힌 자금줄을 뚫어낼 도리가 없었다. 지우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두통이 밀려오는 관자놀이를 꾹꾹 눌렀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불빛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철저한 고립감 속에서 문득 오늘 아침 호텔 식당에서 보았던 태경의 실없는 웃음이 떠올랐다. 만약 저 멍청한 남자가 이지스 그룹 내에서 아주 작은 권력이라도 쥐고 있었다면 상황이 조금은 달랐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상상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지우는 이내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구제불능의 망나니에게 기적을 바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가 얼마나 벼랑 끝에 몰려 있는지를 증명하는 꼴이었다. 심야가 되어서야 지우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호텔 스위트룸으로 돌아왔다. 거실은 온갖 술병과 잡동사니들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안방에서는 코를 고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지독한 피로감과 밀려오는 환멸감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자신이 선택한 이 끔찍한 결혼 생활이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절망을 안겨줄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다. 지우는 소파 한 구석을 대충 치우고 쓰러지듯 누웠다. 내일은 더욱 치열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안방의 닫힌 문 너머에서 코를 골며 자는 척을 하고 있던 태경은 그녀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오자 서서히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의 눈동자는 낮과는 완전히 다른 포식자의 살기를 띠고 있었다. 태경은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다. 그는 잠든 지훈의 창백한 얼굴을 잠시 내려다보며 아주 얕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진정한 폭풍을 불러일으킬 준비가 모두 끝났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자 한지윤의 앞에는 더욱 참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민재가 동원한 인맥과 자본은 성운의 숨통을 무자비하게 조여왔고 회사의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었다. 어젯밤 호텔 거실에서 깨쪽잠을 잔 탓에 온몸이 쑤셨지만 지우는 차가운 물로 세수하며 애써 정신을 다잡았다. 그녀가 서둘러 출근 준비를 마칠 때쯤 강태경은 여전히 침대 위에 대자로 뻗어 요란한 코골이 소리를 내며 세상 모르고 숙면을 취하는 중이었다. 저렇게 태평하고 무능한 인간이 내 남편이라니. 지우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참담함을 간신히 억누르며 거칠게 방문을 닫고 밖으로 나섰다. 오늘 오전에는 가장 큰 규모의 채권단과 만나는 절망적인 일정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의 날카로운 구두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직후 강태경은 거짓말처럼 번쩍 눈을 떴다. 흐리멍덩했던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고 예리한 맹수의 것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가볍게 목을 풀고는 즉시 은밀하게 숨겨둔 위성통신 장비를 켰다. 화면 너머로 긴장한 표정의 부하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보스 에테리움 펀드의 이름으로
글로벌 시장에 뿌려둔 자금들이 완벽하게 세팅되었습니다. 이제 지시만 내려주시면 이지스 그룹의 핵심 계열사 주식을 폭락시킬 준비가 끝났습니다. 부하의 보고를 듣는 태경의 입가에는 잔혹한 미소가 번졌다. 강민재 그 멍청한 자식이 성운을 무너뜨리며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 나는 놈의 가장 소중한 기반부터 철저하게 박살을 낼 것이다. 한편 성운 본사의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채권단 대표들은 매서운 눈초리로 지윤을 쏘아보며 당장 내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회사를 부도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지윤은 입술이 터지도록 꽉 깨문 채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하며 그들을 설득하려 노력했다. 저희 성운이 진행 중인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는 이미 막바지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단 한 달의 유예 기간만 주신다면 반드시 상환할 수 있는 확실한 자금줄을 마련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지만 채권단 대표들은 냉소적인 비웃음을 흘리며 서류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지윤 대표님, 우리가 원하는 건 그 알량한 희망 고문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찰입니다. 지윤이 생존을 위해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시각, 강태경은 최고급 백화점 명품관을 휩쓸며 또 한 번 인터넷 뉴스의 메인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었다. 그는 모델 뺨치는 미녀들을 양옆에 거느린 채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와 가방을 물쓰듯이 사들이며 과시욕을 부렸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는 건방진 미소를 지으며 기자들을 향해 소리쳤다. 이지스 그룹 돈은 썩어나게 많으니까 이 정도 쓰는 건 애들 장난이지. 내일은 요트를 한 척 사서 파티나 열어볼까. 그의 방탕한 언행은 실시간으로 대중들의 분노를 샀고 주주들의 원성을 자아냈다. 그러나 그 난장판 속에서도 태경의 스마트폰 이어폰으로는 시장의 미세한 변동 상황이 쉴 새 없이 보고되고 있었다. 이지스 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강민재는 형의 기이한 행태가 담긴 기사를 읽으며 비열하고도 통쾌한 웃음을 터뜨렸다. 저 구제불능 쓰레기가 드디어 완전히 미쳐 돌아가는군. 스스로 제 무덤을 파고 있으니 내가 굳이 손에 피를 묻힐 필요도 없겠어. 민재는 곁에 서 있는 비서실장을 향해 여유로운 표정으로 지시를 내렸다. 아버지가 저 기사를 확실하게 보시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올려두게. 그리고 성운 쪽에 가해지는 압박은 더욱 강도를 높여. 한지윤이 눈물 콧물 쏟으며 내 발밑에 기어와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까지 완벽하게 말려 죽이는 거다. 민재는 자신이 거대한 체스판의 지배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지만 사실 그는 태경이 쳐놓은 거미줄에 걸린 가여운 사냥감에 불과했다. 극도의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늦은 밤 호텔로 돌아온 지윤은 조용한 거실 소파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집안은 쥐죽은 듯 고요했고 태경은 오늘 사들인 수많은 쇼핑백들을 바닥에 널브러뜨린 채 외출하고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다. 지윤은 한숨을 쉬며 어질러진 테이블 위를 치우려다가 무심코 태경의 외투 밑에 깔려있던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호기심과 불길한 예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내부의 문서를 확인했다. 거기에는 온갖 복잡한 수식과 알 수 없는 약어들로 빼곡하게 채워진 금융거래 내역서가 들어있었다. 일반적인 재벌 2세가 볼만한 수준의 서류가 절대 아니었기에 지윤의 눈빛은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하며 의구심으로 타올랐다. 지윤은 재무학을 전공하고 수년간 회사를 경영하며 잔뼈가 굵은 전문가였다. 그녀는 서류에 적힌 숫자들의 흐름을 찬찬히 뜯어보며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해외의 조세회 피처를 거쳐 국내 주식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냈다. 특히 그 자금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이지스 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을 향하고 있다는 점은 그녀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누군가 치밀하고 거대한 계획을 세워 이지스 그룹 전체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대체 강태경의 외투 밑에서 왜 이런 엄청난 기밀 서류가 나온 것일까? 지우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식은땀을 느끼며 이 서류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바보 행세를 하는 남편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깊은 혼란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전 세계 금융시장은 이름조차 생소한 에테리움이라는 유령 펀드의 무자비한 공격에 발칵 뒤집혔다. 개장과 동시에 이지스 그룹의 핵심 계열사 주식들이 정체불명의 대규모 매도 폭탄을 맞고 속절없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한 것이다. 시장은 패닉에 빠졌고 언론들은 일제히 이지스 그룹에 닥친 전례 없는 위기를 앞다투어 보도했다. 강민재는 회장실에서 모니터를 부술듯이 노려보며 분노로 길길이 날뛰고 있었다. 대체 에테리움이라는 쓰레기 펀드의 배우가 누구인지 당장 알아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주가 방어에 총력을 기울여. 하지만 이지스 그룹의 막강한 정보력과 자금력으로도 에테리움의 정체는 짙은 안개에 휩싸인 채 전혀 파악되지 않았고 주가는 하한가를 향해 멈춤 없이 곤두박질 쳤다. 같은 시각 호텔 스위트룸의 어두운 밀실 안에서 태경은 여유롭게 시가를 피우며 모니터 너머로 벌어지는 대학살을 감상하고 있었다. 붉게 물든 이지스 그룹의 주가 그래프는 그에게 그 어떤 명화보다 아름다운 예술 작품처럼 보였다. 멍청한 강민재 녀석. 지금쯤 쥐새끼처럼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겠지. 하지만 이것은 단지 전체 요리에 불과하다. 태경의 서늘한 목소리가 적막한 방안을 낮게 울렸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순간만을 위해 자신을 철저히 숨긴 채 전 세계 경제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흑막으로 성장해왔다. 어머니를 비참하게 내쫓고 죽음으로 몰고 간 그 탐욕스러운 일가에게 뼈저린 고통을 안겨주는 것만이 그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었다. 시장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와중에도 지윤의 신경은 온통 남편 강태경에게 쏠려 있었다. 어제 발견한 서류와 오늘 터진 에테리움 펀드의 공격 사이에는 분명 지독하게 얽힌 연결고리가 존재했다. 그녀는 심부름 센터와 흥신소에 은밀하게 거액을 건네며 태경의 최근 동선과 접촉한 인물들을 낱낱이 조사해달라고 의뢰했다. 낮에는 채권단과 피말리는 협상을 벌이고 밤에는 남편의 추악한 이면을 파헤치는 이중 생활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지만 지윤의 두 눈동자는 결코 꺾이지 않는 강인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아무리 완벽하게 미치광이 행세를 하더라도 분명 어딘가에 허점이 있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당신이 숨기고 있는 그 시커먼 가면을 벗겨내고 말겠어. 지윤은 입술을 깨물며 독하게 다짐했다. 며칠 뒤 늦은 밤 서재에서 은밀하게 통화를 마치고 나오던 태경은 복도 한가운데서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지윤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짙은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번뜩이며 태경을 꿰뚫어 보려 하고 있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누굴 상대로 그렇게 진지하게 사업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을까? 우리 구제불능 망나니 남편님께서. 지윤의 비꼬는 듯한 차가운 질문에 태경은 특유의 실없는 미소를 장착하며 어깨를 으쓱했다. 사업은 무슨? 내가 아는 예쁜 아가씨들이 워낙 많아서 일정 조율하느라 진땀 좀 뺐지 부인이 질투라도 하는 건가? 태경은 아무렇지 않게 그녀를 스쳐 지나가려 했지만 지우는 재빨리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서류 봉투 하나를 그의 가슴팍에 내밀었다. 이게 뭔지 설명해 보시지. 어제 당신 외투 밑에서 발견한 아주 흥미로운 문서들이던데. 지윤의 날카로운 추궁에 태경의 시선이 서류 봉투에 머물렀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서늘한 살기가 번뜩이는 것을 지윤은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태경은 이내 과장된 동작으로 껄껄 웃음을 터뜨리며 서류를 툭 쳤다. 아, 그거 며칠 전에 술집에서 어떤 미친놈이 투자하라고 떠안기고 간 쓰레기 쪼가리인데
귀찮아서 그냥 처박아 둔 거야. 부인은 참 별거 아닌 일에 신경을 다 쓴다니까. 그는 천연덕스러운 연기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지만 지우는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만큼 호락호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태경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단호한 목소리로 얘기를 박았다. 술집에서 우연히 받은 쓰레기 서류치고는 내용이 너무 정교하고 살벌하지 않아 에테리움 펀드의 움직임과 이지스 그룹의 자금 흐름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있던데. 지윤의 도발적인 발언에 태경의 웃음기가 서서히 잦아들었다. 공기 중의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태경이 뿜어내는 분위기는 압도적이고 위협적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짐짓 굳은 표정으로 지윤을 내려다보며 낮고 짐승 같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지나친 호기심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 모양이군. 한지윤, 다 무너져가는 당신 회사나 신경 쓰는 게 좋을 텐데. 하지만 지윤은 전혀 물러서지 않고 턱을 치켜들며 맞섰다. 내 회사를 무너뜨리려는 자들과 당신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알아내는 것도 내 일이야. 태경은 속으로 작게 탄성을 내뱉었다. 이 여자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예리하고 담대했다. 보통의 인간들이라면 자신이 뿜어내는 서늘한 기백에 눌려 시선을 피하거나 변명을 늘어놓았을 텐데 지유는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며 진실을 요구하고 있었다. 자신이 쳐놓은 거대한 장막에 아주 작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핵심을 향해 다가오는 그녀의 통찰력은 실로 놀라웠다. 태경은 그녀를 당장 제거해 버릴 수도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흥미가 동하는 것을 느꼈다. 이 재미있는 사냥감을 어떻게 요리해야 할까?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지윤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가져다 댔다.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은은한 샴푸 향과 팽팽한 긴장감이 그의 신경을 기분 좋게 자극했다. 당신이 무언가를 오해하고 있는 모양인데 나는 이지스 그룹에 버려진 쓰레기일 뿐이야. 내가 그런 거창한 음모를 꾸밀 머리가 있다고 생각하나. 태경은 나지막하게 속삭이며 지윤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쥐었다. 하지만 지윤은 불결한 것을 대하듯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더 이상 그 얄팍한 바보 연기는 통하지 않아. 나는 당신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기필코 알아내고야 말 테니까. 지윤이 매몰차게 뒤돌아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태경은 어둠 속에 홀로 남아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알아낼 수 있다면 어디 한번 마음껏 파헤쳐봐. 한지윤, 당신이 내 진짜 정체를 마주하게 되는 날, 당신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절망 속에서 나에게 굴복하게 될 테니까. 다음 날 오전 강민재는 막대한 비자금을 동원하여 에테리움 펀드의 공격을 막아보려 발악했다. 그는 이지스 그룹의 하청업체들을 쥐어짜고 계열사들의 현금을 긁어모아 필사적인 주가 방어에 나섰다. 일시적으로 주가가 반등하는 듯 보이자 민재는 오만방자한 표정으로 승리를 확신하며 축배를 들었다. 아무리 근본 없는 펀드 새끼들이 날뛰어봤자 이지스 그룹의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릴 수는 없지. 이번 기회에 놈들의 꼬리를 잡아 철저하게 짓밟아주겠다. 하지만 그의 섣부른 환희는 단 2시간 만에 끔찍한 악몽으로 돌변하고 말았다. 에테리움은 마치 민재가 돈을 쏟아붓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전보다 3배나 거대한 규모의 매도 물량을 쏟아내며 이지스 그룹의 방어선을 단숨에 붕괴시켜버렸다. 시장은 거대한 공포에 휩싸여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이지스 그룹의 주가는 역사상 유례없는 폭락을 기록하며 바닥을 뚫고 지하로 처박히고 있었다. 투자자들의 비명 소리가 객장을 가득 채웠고 언론은 이지스 왕국의 몰락이 시작되었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민재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모니터를 노려보며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다. 말도 안 돼. 대체 저 엄청난 자금은 어디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란 말인가. 그는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이 누군가의 철저한 계산 아래 철저히 농락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다.
자신을 조여오는 보이지 않는 흑막의 거대한 그림자 앞에서 민재는 생전 처음으로 뼈저린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며 덜덜 떨 수밖에 없었다. 은밀한 지휘 통제실 안에서 태경은 모니터에 표시된 이지스 그룹의 붕괴를 무감각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강민재의 처절한 몰락은 애초에 그가 짠 완벽한 시나리오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했다. 태경은 무전기를 들고 차가운 금속성 목소리로 최종 지시를 하달했다. 조아놈들의 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제 준비해둔 페이퍼 컴퍼니들을 동원해서 시장에 쏟아진 주식들을 바닥에서부터 모조리 쓸어 담아라. 강민재 일당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며칠에 걸쳐 최대한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매집을 완료해야 한다. 부하들의 짧고 굵은 대답이 들려오자 태경은 비로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이지스 그룹의 실질적인 지배권은 그의 손아귀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한편 지윤이 이끄는 성우는 강민재가 주가 방어를 위해 자금을 무리하게 회수하는 바람에 더욱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 며칠 밤을 새우며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그녀에게 돌아오는 것은 냉혹한 거절과 싸늘한 비웃음뿐이었다.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고 회사로 비해는 빚을 갚으라며 몰려든 채권자들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우는 대표실 문을 걸어 잠그고 홀로 책상에 엎드려 소리 없는 눈물을 뚝뚝 흘렸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거대한 권력의 횡포 앞에서는 한낱 먼지에 불과하단 말인가. 그녀는 자신의 무력함에 깊은 자괴감을 느끼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적인 충동에 휩싸였다. 벼랑 끝에 내몰린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었다. 지우는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고 결연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대로 허무하게 무너질 수는 없었다. 적어도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배우 세력의 정체만큼은 확실하게 파헤치고 놈들의 목줄을 물고 늘어질 작정이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흥신소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다. 수입료는 원하는 만큼 줄 테니까 강태경과 에테리움 펀드의 연결고리를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물증을 당장 찾아내세요. 그놈이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계좌를 움직이는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하세요. 전화를 끄는 지윤의 눈빛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이제 그녀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에서 남편이라는 가면을 쓴 괴물과 정면으로 맞서야만 하는 운명에 처했다. 이틀 뒤 늦은 밤 지윤은 흥신소로부터 암호화된 이메일 한 통을 전달받았다.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해 첨부 파일을 열자 그곳에는 그녀의 심장을 터게 할 만큼 충격적인 사진과 자료들이 가득했다. 사진 속 강태경은 평소의 바보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날카롭고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으로 글로벌 금융계의 거물들과 은밀한 회동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에테리움 펀드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복잡한 도표의 끝에는 강태경이 소유한 스위스 비밀 계좌가 선명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지우는 숨을 헐떡이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세상에서 가장 멍청하고 한심한 줄 알았던 남편이 사실은 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무시무시한 흑막이었다니. 지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듯했다. 그가 왜 자신과 결혼했는지, 왜 그토록 철저하게 바보 행세를 해왔는지 모든 의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거대한 폭풍으로 변해 그녀의 이성을 강타했다. 자신이 혐오하고 무시했던 남자가 사실은 자신의 회사를 구원할 수도 혹은 산산조각 낼 수도 있는 절대적인 권력자였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깊은 패배감과 동시에 묘한 전율을 안겨주었다. 지우는 굳은 결심을 한 듯 노트북 화면을 끄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피하거나 도망칠 곳은 없었다. 이제는 그 차가운 괴물의 민낯을 대면하고 그가 원하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당당하게 캐물어야 할 시간이었다. 지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굳게 닫힌 방문을 열고 어둠이 깔린 거실로 나섰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짙은 어둠 속에서 달빛을 등지고선 강태경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찰랑거리는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고 서늘하게 가라앉은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매섭게 지윤을 주시하고 있었다. 마침내 당신이 내 기대에 부응하는 완벽한 정답을 찾아냈군, 한지윤. 태경의 목소리는 평소의 가벼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낮고 위압적이었으며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지윤은 두려움을 애써 억누르며 꼿꼿한 자세로 그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불꽃 튀듯 강렬하게 얽혀들었고 거대한 비밀의 베일이 완전히 벗겨진 채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챕터가 열리고 있었다. 지우는 한 걸음 더 다가가며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태경을 노려보았다. 전 세계 경제를 흔들고 내 회사마저 파멸의 위기로 사몰아 넣은 에테리움의 진짜 주인이 바로 당신이라니 정말 소름이 돋는군요. 당신의 그 소름 끼치는 이중 생활의 목적이 대체 무엇인지 당장 설명해요. 지윤의 차갑고도 단호한 요구에 태경은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의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번졌지만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날카로웠다. 설명이라. 내가 왜 당신에게 내 위대한 계획을 낱낱이 설명해야 하지. 당신은 그저 내가 쳐놓은 거대한 체스판 위의 작은 말 하나에 불과할 뿐인데. 하지만 태경은 이내 짐승처럼 유연한 동작으로 지윤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그녀의 턱을 살며시 쥐었다. 하지만 당신이 내 예상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쓸모있는 여자라는 걸 증명했으니 특별히 기회를 주도록 하지. 당신의 그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려주는 대가로 당신이 가진 모든 지성과 도끼를 오직 나를 위해서만 사용해. 지윤은 그의 도발적인 제안에 숨이 텄을 듯한 압박감을 느꼈지만 결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것은 악마와의 위험한 거래이자 동시에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녀는 턱을 쥔 태경의 손을 강하게 쳐내며 차가운 미소로 화답했다. 지윤은 턱을 쥔 태경의 손을 강하게 쳐내며 차가운 미소로 화답했다. 악마와 손을 잡고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죠.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내 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강민재 일당을 완벽하게 파멸시키는 과정을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해줘요. 태경은 그녀의 당돌한 요구에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리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당신의 그 도끼 품은 눈빛이 아주 마음에 들어. 좋아, 오늘부터 당신은 내 허수아비 아내가 아니라 이 거대한 제국을 함께 무너뜨릴 유일한 파트너야.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불꽃처럼 부딪히며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하고도 짜릿한 동맹의 서막이 올랐다. 태경은 지윤을 서재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 공간으로 이끌었다. 굳게 닫힌 강철문이 열리자 전 세계 주요 금융시장의 동향이 실시간으로 흐르는 거대한 모니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운 상황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이 바로 이지스 그룹을 공포로 몰아넣은 에테리움의 심장부야. 나는 여기서 단 한 번의 지시로 수천억 원을 움직여 강민재의 목줄을 조이고 있지. 태경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권력자의 오만함과 맹수의 잔혹함이 동시에 묻어났다. 지윤은 압도적인 규모의 상황실을 둘러보며 남편이 철저한 바보 연기 이면에 얼마나 치밀하고 거대한 칼을 갈아왔는지 실감하며 등줄기에 서늘한 전율을 느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며 살아온 거죠? 당신 정도의 능력이라면 굳이 망나니 행세를 하지 않아도 이지스 그룹을 충분히 장악할 수 있었을 텐데요. 지윤의 예리한 질문에 태경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미소가 사라지고 깊은 어둠이 내려앉았다. 내 목적은 단순한 그룹 장악이 아니야.
어머니를 비참하게 짓밟고 내쫓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탐욕스러운 일가 친척들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거지.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돈과 권력을 그들의 눈앞에서 천천히 갈기갈기 찢어밟길 생각이야. 태경의 텅 빈 눈동자 속에서 일렁이는 지독한 증오와 분노를 마주한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지우는 태경이 짊어지고 온 상처의 무게가 자신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깊고 잔혹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직 복수만을 위해 스스로를 구제불능의 쓰레기로 위장한 채 어둠 속에서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던 남자의 삶은 얼마나 고독하고 처절했을까. 지우는 자신 역시 가문을 지키기 위해 강요된 희생을 감내해야만 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우리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군요. 좋아요. 당신의 그 잔혹한 복수극에 내 모든 능력을 베팅하겠어요. 지윤의 결연한 목소리에 태경은 씁쓸했던 표정을 거두고 다시 날카로운 흑막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제 우리의 첫 번째 반격 목표는 강민재가 무리하게 끌어모은 비자금의 출처를 끊어버리고 놈을 완벽한 고립 상태로 몰아넣는 거야. 태경은 상황실 중앙의 테이블에 이지스 그룹의 자금 흐름도가 그려진 지도를 펼치며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당신은 성운의 대표로서 강민재가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린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해. 거기에 필요한 최고 수준의 정보망과 자금은 내가 무제한으로 지원하지. 지우는 빠르게 머리를 회전시키며 태경의 완벽한 전략에 자신의 날카로운 재무적 통찰력을 더해 나갔다. 두 천재적인 두뇌가 만나자 강민재가 쳐놓은 허술한 덫은 금세 산산조각 날 약점투성이로 변해갔다. 밤이 깊어질수록 두 사람의 호흡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전장을 누빈 전우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지훈이 복잡한 회계 장부의 허점을 짚어내면 태경은 즉각적으로 거대한 자본을 투입해 놈들의 급소를 무자비하게 타격하는 방식이었다. 치열한 전략 회의 도중 지훈이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비틀거리자 태경은 무심한 척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단단하게 부축해 주었다. 무리하지 마. 당신이 쓰러지면 내 완벽한 계획에 차질이 생기니까. 차갑게 내뱉는 말과 달리 그의 손길에는 묘한 온기가 묻어 있었고 지우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서 한 걸음 물러섰다. 다음 날 오전 이지스 그룹 회장실은 강민재의 이성을 잃은 고함 소리로 가득 찼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어젯밤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자금줄이 왜 하루아침에 모조리 막혀버린 거냐고. 당장 성운을 쥐어짜서라도 현금을 가져와. 핏발선 눈으로 길길이 날뛰는 민재를 향해 비서실장은 사색이 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부사장님. 누군가 우리 측 유령 회사들의 차명 계좌를 모조리 동결시켰고 성운 역시 정체불명의 투자자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수혈받아 기사회생했다는 소식입니다. 놈들의 완벽한 방어와 역공에 민재는 다리에 힘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같은 시각 성운 본사 대표실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태경이 지원해준 막대한 자금 덕분에 성운은 급한 불을 끄는 것을 넘어 강민재 측의 하청업체들까지 흡수하며 오히려 세력을 역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었다. 지우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서류에 거침없이 결제 사인을 하며 당당한 미소를 지었다. 강민재, 당신이 나를 짓밟으려 했던 그 오만함이 결국 당신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거야. 그녀는 자신에게 절대적인 힘을 실어준 어둠의 제왕을 떠올리며 이번 전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피 튀기는 싸움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에테리움의 은밀한 상황실에서 태경은 지윤이 지휘하는 성운의 화려한 부하를 지켜보며 깊은 만족감에 젖어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덫에 걸린 사냥감이 아니라 스스로 발톱을 세우고 적의 심장을 노리는 맹수로 진화하고 있었다. 태경은 무전기를 들어 부하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하달했다. 강민재 측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제 놈들이 이지스 그룹의 핵심 부지를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도록 교묘하게 유도해라. 쥐새끼가 독이 든 치즈를 덥석 물게 만드는 거지. 그의 음흉하고도 완벽한 함정은 강민재의 숨통을 더욱 조여가며 거대한 제국의 붕괴를 한치의 오차 없이 앞당기고 있었다. 위기에 몰린 강민재는 결국 자신의 어머니이자 이지스 그룹의 안주인인 계모를 찾아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발 도와주십시오. 정체를 알 수 없는 세력이 작정하고 저를 파멸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후계자 자리는커녕 당장 감옥에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계모는 한심하다는 듯 아들을 노려보며 날카로운 혀를 씹씹 찼다. 멍청한 놈, 그깟 다 쓰러져가는 성운 하나 밟지 못해서 이 사달을 내다니. 내가 직접 나서서 내 놈이 쳐놓은 똥물을 치워주마. 당장 이지스 물산에 자금을 끌어와서 방어벽을 쳐. 탐욕스러운 늙은 여우의 개입으로 전황은 더욱 복잡하고 치열한 양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계모의 개입 소식을 전해 들은 지윤과 태경은 펜트하우스 발코니에 나란히 서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예상대로 늙은 여우가 본색을 드러내며 무대에 올랐군. 이제 진짜 판이 커지기 시작했어. 태경의 무덤덤한 목소리에 지윤은 샴페인 잔을 가볍게 흔들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동원할 수 있는 이지스 물산의 비자금 규모는 대략 2조 원 정도일 거예요. 그 정도면 우리가 준비한 다음 함정에 빠뜨리기에 아주 완벽한 미끼가 되겠죠. 완벽하게 일치하는 두 사람의 살벌한 생각에 태경은 소리 없이 웃으며 지윤의 샴페인 잔에 자신의 잔을 가볍게 부딪혔다. 유리가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다. 철저한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복수의 동맹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혹독한 전쟁을 함께 치르며 서로를 향한 알 수 없는 신뢰와 이끌림이 조금씩 피어나고 있었다. 태경은 밤바람에 흩날리는 지윤의 머리카락을 보며 무심결에 손을 뻗어 그것을 부드럽게 넘겨주었다. 당신 덕분에 지루했던 이 사냥 게임이 제법 즐거워졌어. 마지막 피날레까지 절대 내 곁에서 떨어지지 마. 지윤은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그의 깊고 어두운 눈동자를 말없이 응시할 뿐이었다. 다음 날 태경과 지윤은 계모와 강민재 일당을 한꺼번에 수장시킬 거대한 덫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 덫의 이름은 바로 유령 해상도시 프로젝트였다. 실체는 전혀 없지만 최첨단 기술과 막대한 미래 가치로 포장된 가짜 프로젝트를 만들어 이지스 그룹의 탐욕스러운 눈먼 돈을 모조리 빨아들일 계획이었다. 지윤은 전 세계의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하여 가짜 서류와 화려한 투자 설명서를 완벽하게 위조했고, 태경은 단 한 번의 지시로 뇌물을 먹인 해외 금융 당국자들을 움직여 이 프로젝트가 엄청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것처럼 교묘하게 여론을 조작했다. 두 천재의 합작품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정교했다. 며칠 뒤 최고급 호텔의 비밀 회의장에서 계모 측근들과 위장한 에테리움 펀드의 브로커 간의 은밀한 만남이 이루어졌다. 브로커는 능수능란한 말솜씨로 유령 해상 도시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과장하며 계모 측근의 탐욕을 한껏 자극했다. 이지스 그룹이 이 프로젝트에 단독으로 참여한다면 향후 50년간의 글로벌 해양 패권을 쥐게 될 것입니다. 단 초기 투자금으로 2조 원의 현금이 즉각적으로 필요합니다. 브로커의 달콤한 속삭임에 눈이 먼 측근은 그 즉시 계모에게 전화를 걸어 이 엄청난 노다지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설득했다. 계모는 처음에는 막대한 투자금 규모에 망설이는 듯했지만 에테리움 펀드의 공격으로 입은 손실을 한 번에 만회하고 후계 구도를 완벽하게 굳힐 수 있다는 탐욕에 결국 이성을 잃고 말았다. 좋아,
당장 이지스 물산이 보유한 알짜배기 부동산들을 담보로 잡아 현금을 융통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프로젝트의 독점권을 따내는 거다. 계모의 파멸을 향한 결정적인 지시가 떨어지자 은밀하게 도청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던 태경과 지우는 마주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어리석은 짐승들이 스스로 화염 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순간이었다. 물밑에서는 이처럼 숨막히는 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겉으로 보이는 두 사람의 위장 부부 생활은 여전히 우스꽝스럽고 기괴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태경은 보란듯이 억대 슈퍼카를 몰고 클럽을 전전하며 파파라치들의 훌륭한 먹잇감이 되어주었고, 지우는 그런 남편을 두고 매일같이 한숨을 짓는 가련한 아내 코스프레를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대중들과 이지스 일가 친척들은 두 사람의 한심한 총극을 비웃으며 철저하게 경계를 늦추었다. 그들이 등 뒤에 숨긴 시퍼런 칼날이 이미 자신들의 턱 밑까지 다가왔다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오직 거짓된 평화에 취해 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태경의 비밀 상황실을 눈치챈 강민재의 하수인이 펜트하우스에 은밀하게 잠입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 지훈이 홀로 거실에서 자료를 검토하던 중 검은 복면을 쓴 괴한이 흉기를 들고 그녀의 목을 노리며 달려들었다.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괴한의 서늘한 칼날이 닿으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태경이 짐승처럼 튀어나와 괴한의 팔을 잔혹하게 꺾어버렸다.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괴한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뒹굴었다. 태경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살벌하게 번뜩였고 그는 무자비한 발길질로 괴한을 완벽하게 기절시켜버렸다. 태경은 피 묻은 손을 손수건으로 거칠게 닦아내며 사색이 된 지훈에게 다가갔다. 다친 곳은 없어 괜찮은 거야. 평소에 차갑고 계산적인 흑막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짙은 걱정이 묻어났다. 지우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괜찮아요. 당신이 제때 와준 덕분에요. 하지만 놈들이 여기까지 쳐들어올 줄은 몰랐어요. 태경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조심스럽게 감싸주며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을 숨기지 않았다. 감히 내 영역을 침범하고 당신을 건드리려 하다니. 강민재, 그 쓰레기 새끼에게 살아 숨쉬는 지옥을 선사해주지. 이 사건을 계기로 태경과 지우는 놈들을 향한 복수의 속도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리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계모가 유령 해상 도시 프로젝트에 투입한 2조 원의 자금을 에테리움 펀드의 수많은 페이퍼 컴퍼니 계좌로 산산조각 내어 분산시킨 후 추적이 불가능하게 완벽히 증발시켜버렸다. 막대한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지자 이지스 물산은 치명적인 유동성 위기를 맞고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주가는 다시 한번 걷잡을 수 없이 폭락했고 은행들은 앞다투어 대출 상환을 독촉하며 이지스 그룹의 숨통을 사정없이 조여댔다. 거대한 제국의 기둥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웅장하고도 처참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자신이 완벽하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계모는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구급차에 실려가면서도 그녀는 악에 바친 목소리로 강민재에게 소리쳤다. 당장 그 브로커 놈들을 잡아들여 내 돈이 조언을 찾아오란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일가는 끝장이야. 하지만 이미 브로커들은 흔적도 없이 해외로 도피한 지 오래였고 강민재는 텅 빈 금고 앞에서 망연자실한 채 절망의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천하를 호령할 듯 오만했던 자들이 이제는 벼랑 끝에 매달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비참한 벌레 신세로 전락해버렸다. 강민재 일당이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지우는 성운의 대표로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녀는 특유의 당당하고 지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며 성운이 글로벌 투자사로부터 대규모 자금 유치에 성공하여
완벽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다고 선언했다. 한때 부도 위기에 몰렸던 성우는 이제 업계에서 가장 촉망받는 기업으로 화려하게 부활한 것이다.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미소 짓는 지윤의 모습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녀는 회견장 맨 뒷자리에서 모자를 눌러쓴 채 자신을 향해 조용히 박수를 보내는 남편 강태경과 눈을 맞추며 뜨거운 승리의 기쁨을 조용히 나누었다. 이지스 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자 주주들은 분노하며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이지스 그룹의 회장마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휠체어에 의지한 채 회사로 복귀해야만 했다. 태경은 상황실의 모니터를 통해 핏기가 가신 얼굴로 덜덜 떨고 있는 계모와 강민재의 모습을 보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모든 장기말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완벽하게 배치되었다.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할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나는 그들 앞에서 내 진짜 얼굴을 드러내고 가장 잔혹한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이다. 결전의 날을 하루 앞둔 밤 태경과 지우는 펜트하우스에서 조촐한 축배를 들었다.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공기 속에서 태경은 지윤에게 다가가 묵직한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내일 내가 이지스 그룹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당신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성운의 완벽한 독립보장과 막대한 추가 투자 계약서야. 지우는 서류를 받아들며 알 수 없는 서운함이 가슴 한구석을 찌르는 것을 느꼈다. 모든 복수가 끝나고 나면 두 사람을 묶고 있던 이 위험하고도 달콤한 동맹도 끝이 난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지우는 애써 씁쓸한 표정을 감추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내일이면 당신은 그토록 원했던 절대적인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겠군요. 구제불능망나니 연기도 이제 영원히 안녕이네요. 지윤의 담담한 축하 인사에 태경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복수가 끝나면 텅 비어버릴 줄 알았던 내 삶의 당신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겨버렸어. 한지윤. 당신은 이미 내 체스판에서 절대 잃고 싶지 않은 단 하나의 퀸이 되어버렸어. 태경의 진심이 담긴 뜨겁고도 솔직한 고백에 지윤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두 사람의 입술이 자석처럼 이끌려 닿으려는 순간 차가운 복수극은 어느새 뜨거운 로맨스로 변모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며 내일 벌어질 처절한 혈투를 예고하고 있었다. 이지스 그룹의 거대한 성벽은 이미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 붕괴 직전이었고 어둠 속에서 칼을 갈아온 천재적인 흑막 강태경은 마침내 제왕의 검을 빼들 준비를 마쳤다. 지우는 그의 품에 안긴 채 내일 주주총회에서 벌어질 거대한 파란을 상상하며 눈을 감았다. 모든 거짓된 장막이 찢겨나가고 강태경의 찬란하고도 잔인한 진짜 얼굴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그곳에 모인 모든 위선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 분명했다. 태경은 지윤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그녀의 손을 더욱 단단하게 쥐었다. 내일이 지나면 당신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남자의 곁에 서게 될 거야. 그 누구도 다시는 당신과 당신의 가문을 얕보지 못하게 만들어주겠어. 지윤은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깊은 안정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길고 험난했던 복수의 여정이 마침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완벽한 구원망으로 삼아 내일 벌어질 최후의 심판을 경건하게 기다렸다. 거대한 폭풍의 눈 속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단단하게 결속되어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창밖 풍경은 앞으로 불어닥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예고하는 듯했다. 지우는 어젯밤 태경과 나누었던 뜨거운 입맞춤의 온기를 입술 끝에 간직한 채 천천히 눈을 떴다. 침대 곁에는 이미 일찍 일어난 태경이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서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평소에 흐트러지고 멍청해 보이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서늘한 지배자의 아우라만이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지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그의 단단한 등 뒤로 다가가 조용히 허리를 안았다. 태경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겹쳐쥐며 오늘이 바로 이지스 그룹의 썩은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는 날이라고 낮고 단호하게 속삭였다. 두 사람의 결의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같은 시각 강민재의 호화로운 부사장실은 그야말로 처참한 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핏발이 선 눈으로 모니터에 떠오른 폭락장 그래프를 보며 미친 사람처럼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계모가 유령 프로젝트에 쏟아부은 2조 원의 막대한 자금이 흔적도 없이 증발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의 이성은 완전히 붕괴하고 말았다. 당장 그 브로커 새끼들 전화번호 위치 추적해서 다 찾아내 내 돈을 가지고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민재는 비서들을 향해 악을 쓰며 재떨이를 집어 던졌지만 돌아오는 것은 이미 결번이라는 절망적인 대답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쳐놓은 완벽한 덫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무덤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한 계모 역시 상황은 전혀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산소 마스크를 거칠게 떼어내고 병실을 지키는 측근들을 향해 날카로운 비명을 질러댔다. 당장 이지스 물산에 남은 알짜 부동산들을 헐값에라도 처분해서 현금을 마련해 어떻게든 부도는 막아야 할 것 아니야. 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을 이대로 무너뜨릴 수는 없어. 하지만 이미 시장에는 이지스 그룹이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에 접어들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누구도 파산 직전에 위험한 매물을 사들이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존의 대출금마저 당장 상환하라는 은행들의 무자비한 독촉장만이 병실에 수북하게 쌓여가고 있을 뿐이었다. 에테리움의 은밀한 지휘 상황실로 자리를 옮긴 태경은 적들의 처절한 발악을 모니터로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자비 없는 세 번째 단계를 시작할 시간이었다. 보스놈들의 핵심 계열사 주식이 방어선을 잃고 휴지 조각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매수를 시작할까요?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부하의 다급한 질문에 태경은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장에 던져진 이지스 그룹의 주식들을 바닥에서부터 모조리 쓸어 담아라. 강민재와 그 늙은 여우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놓고 그룹의 지배권을 영원히 내 손아귀에 가져올 것이다. 막대한 자본이 다시 한번 폭포수처럼 시장으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상황실 한 구석에서 태경의 완벽한 지휘를 지켜보던 지우는 빠르게 태블릿 PC를 조작하며 적들의 미세한 약점을 파헤치고 있었다. 태경 씨 강민재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명 주식 계좌의 암호를 해독해냈어요. 지금 당장 이 계좌를 공격하면 놈은 경영권 방어는커녕 막대한 채무를 떠안고 개인 파산까지 가게 될 거예요. 지윤의 날카로운 분석과 치명적인 보고에 태경은 흠칫 놀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윤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신부가 아니라 전장에서 가장 예리한 검을 휘두르는 잔혹하고 완벽한 참모로 변해 있었다. 태경은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즉각적인 치명타 공격을 흔쾌히 승인했다.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자본 전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던 태경은 씁쓸한 표정으로 지윤을 바라보며 자신의 깊은 상처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내 어머니는 이지스 그룹의 평범한 직원이셨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이유로 끔찍한 모함을 받으셨지. 계모는 회사의 거액 비자금을 어머니가 횡령한 것처럼 증거를 조작했고 결국 아버지는 어머니를 매몰차게 버렸어. 갈 곳을 잃고 벼랑 끝에 몰린 어머니는 어린 나를 남겨두고 차가운 바다에 몸을 던지셨지. 태경의 덤덤하지만 뼈저린 슬픔이 묻어나는 목소리에 지유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동안 그가 감내해야 했던 고독한 시간들이 얼마나 끔찍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지우는 말없이 다가가 태경의 차가워진 손을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당신이 그동안 혼자서 짊어져온 그 무거운 지옥의 무게를 진작 알아보지 못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의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 당신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그들에게 수천 배로 갚아줄 테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 내 손을 놓지 마요. 지은의 진심 어린 위로와 단단한 눈빛에 태경의 차가웠던 심장이 뜨겁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복수라는 잔혹한 목표 아래 만났지만 이제는 서로의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빛이 되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굳게 의지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전역은 태경이 익명으로 언론사에 뿌린 엄청난 폭로 자료들로 인해 발칵 뒤집혔다. 뉴스 채널들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이지스 그룹 계모의 잔혹한 비자금 조성 내역과 강민재의 파렴치한 횡령 스캔들을 앞다투어 보도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과거 태경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조작된 횡령 사건의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권력과 돈으로 덮어두었던 추악한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나자 국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폭발했다. 인터넷에는 강민재 일가를 구속하라는 청원이 빗발쳤고 이지스 그룹의 도덕성은 바닥을 뚫고 지하로 처박히며 완벽한 파멸의 챗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이지스 그룹 본사 앞에는 분노한 시민들과 주주들이 몰려와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달걀과 오물을 투척하며 썩어빠진 경영진의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경찰 병력이 동원되어 건물을 둘러쌌지만 성난 군중의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회사의 주가는 이미 거래 정지 처분을 받을 만큼 참혹하게 붕괴했고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했던 거대한 제국의 위용은 그저 우스꽝스러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강민재는 굳게 닫힌 블라인드 틈 사이로 시위대를 내려다보며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며 공포에 질려 있었다. 휠체어에 의지한 채 병상에서 일어난 이지스 그룹의 늙은 회장은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강민재에게 전화를 걸어 호통을 쳤다. 내 놈이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르고 다녔기에 회사가 이 지경으로 산산조각이 난 거냐. 내일 열리는 긴급 주주총회 전까지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면 너는 물론이고 내 임의까지 이지스 그룹에서 영원히 제명해 버릴 테니 목숨을 걸고 막아내라. 회장의 서슬퍼런 경고에 민재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다. 자신을 유일한 후계자로 밀어주던 아버지마저 등을 돌려버린 지금 그에게 남은 희망이라고는 단 한 줌도 존재하지 않았다. 극도의 공포와 절망감에 휩싸인 민재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들을 공격한 에테리움 펀드의 비밀 메일 주소로 연락을 시도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서 협상할 기회를 주십시오.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돈이라면 얼마든지 맞춰드리겠습니다. 제발 저와 제 어머니의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모든 경영권을 포기하고 해외로 떠나 조용히 살겠습니다. 이지스 그룹의 거만한 부사장이라는 타이틀은 온데간데 없이 철저하게 짓밟힌 벌레처럼 비굴하고 처참한 애원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모니터를 부여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알 수 없는 흑막으로부터 구원의 동아줄이 내려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다. 은밀한 상황실에서 민재의 비굴한 메일을 읽어내려가던 태경의 입가에는 잔혹하고 차가운 비웃음이 걸렸다. 겨우 이 정도 압박에 이렇게 쉽게 무릎을 꿇어버리다니 정말 시시하고 역겨운 녀석이군. 어머니를 짓밟을 때는 그토록 오만방자하더니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구걸을 해. 태경은 자비라고는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무심한 손길로
짧은 답장을 작성하여 전송 버튼을 눌렀다. 내 놈이 들어갈 관이나 짜두고 기다려라. 화면에 떠오른 섬뜩한 한 줄의 문장을 확인한 민재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에 집어던져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에게는 이제 죽음보다 더한 지옥만이 끔찍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강민재 일당이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지윤의 성우는 눈부신 속도로 성장하며 업계에 새로운 거물로 떠오르고 있었다. 지윤은 과거 이지스 그룹의 갑질에 시달렸던 하청업체들을 대거 흡수하며 공정하고 탄탄한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해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숨어 눈치를 보는 나약한 여자가 아니라 거대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낸 강력한 카리스마의 여성 CEO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했다. 뉴스에서는 연일 성운의 기적적인 부활과 지윤의 탁월한 경영 능력을 칭송하는 기사들이 쏟아졌고, 그녀는 자신을 괴롭혔던 자들에게 가장 우아하고도 치명적인 방식의 복수를 완성해 나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병력이 계모가 입원해 있는 VIP 병실과 이지스 물산 본사를 동시에 덮쳤다. 태경이 익명으로 제공한 완벽한 증거, 자료들 덕분에 검찰은 거침없이 숨겨진 비밀 금고들을 털어냈고 천문학적인 액수의 불법 비자금 장부들을 낱낱이 확보했다. 병상에 누워 환자 행세를 하던 계모는 당장 수갑이 채워진 채 포토라인에 서야 할 처지가 되자 충격으로 실신해버리고 말았다. 수십 년간 이지스 그룹의 안주인으로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탐욕스러운 마녀의 화려한 궁전은 단 며칠 만에 형체도 없이 불타 없어지고 말았다. 마침내 결전의 날인 임시 주주총회 아침이 밝았다. 태경은 최고급 맞춤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다. 넥타이를 조여매는 그의 눈빛에는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을 옥죄어왔던 바보라는 굴레를 완벽하게 벗어던진 진정한 제왕의 서늘한 기백이 서려 있었다. 이제 미치광이 망나니 재벌 2세 강태경은 영원히 죽었다. 오늘부터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냉혹한 흑막이자 천재 투자자인 나의 진짜 모습뿐이다. 태경은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가죽 장갑을 천천히 꼈다. 수십 년간 갈고 닦은 복수의 칼날이 드디어 그 붉은 피를 마실 준비를 마친 것이다. 방문이 열리고 지윤이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며 거실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강렬한 붉은색 정장 수트에 날카로운 스틸레토 힐을 신고 범접할 수 없는 여왕의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짙은 화장과 차갑게 가라앉은 눈동자는 그녀가 더 이상 희생양으로 팔려온 불쌍한 신부가 아니라 태경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제국의 동반자임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태경은 그녀의 완벽한 모습에 감탄하며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당신의 그 매혹적인 도끼가 오늘 사냥터에서 가장 눈부시게 빛날 거야. 준비됐어, 파트너. 지윤은 차가운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전의를 불태웠다. 두 사람을 태운 칠흑 같은 리무진이 빗물을 가르며 이지스 그룹 본사로 미끄러지듯 향했다. 건물 앞은 취재 경쟁을 벌이는 수백 명의 기자들과 분노한 시위대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리무진 문이 열리자 기자들은 평소처럼 우스꽝스러운 기행을 기대하며 플래시를 터뜨렸지만 차에서 내린 태경의 모습을 본 순간 약속이나 한 듯 숨을 죽였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빈틈없이 떨어지는 차가운 슈트핏과 주변을 압도하는 맹수 같은 눈빛은 대중이 알던 구제불능 쓰레기의 모습이 절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피처럼 붉은 수트를 입은 지윤이 얼음공주처럼 차갑고 오만한 표정으로 당당하게 서 있었다. 태경과 지윤이 본사 로비에 들어서자 그곳에 모여 있던 수많은 임직원들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얼어붙어 버렸다. 평소 같으면 임원들의 눈치를 보며 실없는 농담이나 던졌을 태경이 발소리마저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기백을 뿜어내며 걸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직원들은 자신도 모르게 길을 양보하며 고개를 숙였다. 지우는 태경의 팔짱을 낀 채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앞만 보며 걸었다. 두 사람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지배자의 아우라는 이미 무너져가는 이지스 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누구인지 온몸으로 선포하고 있었다. 주주총 회장이 있는 VIP층의 복도에 다다르자 초췌하고 헝클어진 몰골의 강민재가 악에 받친 표정으로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며칠 사이 수십 년은 늙어버린 듯한 민재는 충혈된 눈으로 태경을 쏘아보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이 구제불능 쓰레기 새끼야. 내 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나타나. 회사가 이 지경이 된 마당에 내 놈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당장 꺼져. 민재는 현실을 부정하며 태경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태경은 벌레를 쫓아내듯 가볍고 우아한 동작으로 그의 손을 쳐내며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태경은 미세하게 흔들리는 민재의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매우 낮고 섬뜩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머니와 함께 유령도시에 처박아 버린 이조원의 맛은 어땠나? 쓰레기 자식아. 그 한마디에 민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온몸의 솜털이 곤두서는 끔찍한 공포가 밀려왔다. 유령 프로젝트의 실체와 2조 원이라는 정확한 액수는 오직 자신들을 파멸시킨 에테리움 펀드의 흑막만이 알 수 있는 절대적인 기밀이었다. 민재는 사색이 된 얼굴로 덜덜 떨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고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가 단순한 바보형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며칠 전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보냈던 이메일의 무자비한 답장 내용과 유령 해상도시 브로커의 목소리가 태경의 서늘한 음성과 완벽하게 겹쳐지는 순간 민재의 머릿속은 하얗게 타버리고 말았다. 말도 안 돼. 에테리움의 진짜 주인이 바로 내 놈이었다고. 네가 어떻게 그런 거대한 짓을 꾸밀 수가 있어. 너는 그냥 미치광이 병신일 뿐이잖아. 민재는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태경은 자비 없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넥타이를 가볍게 고쳐매었다. 내 놈의 그 멍청한 오만함이 결국 네 무덤을 판 거야. 이제 영원히 지옥불에서 발버둥치며 살아봐라. 태경은 길바닥에 돌멩이를 치우듯 가차없이 민재를 지나쳐 육중한 주주총회장 문을 거칠게 밀어젖혔다. 수백 명의 분노한 주주들과 휠체어에 앉아 숨을 헐떡이는 늙은 회장의 시선이 일제히 문가로 쏠렸다. 소란스러운 장내는 태경과 지윤의 압도적인 등장과 함께 찬물을 끼얹은 듯 쥐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회장은 노여움으로 얼굴을 붉히며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다. 내 이놈 태경이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내 놈의 그 방탕한 짓거리 때문에 이지스 그룹이 도마 위에 오른 것도 모자라 이제는 주주총회까지 망칠 작정이냐. 늙은 사자의 포효가 넓은 회의장을 쩌렁쩌렁 울렸다. 회장의 분노 서린 질책에도 태경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히려 텅 빈 단상을 향해 여유로운 발걸음을 옮겼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놈이 가진 모든 경영권과 유산 상속권을 영원히 박탈할 것이다. 우리 가문의 너 같은 구제불능 쓰레기는 더 이상 필요 없어. 회장의 사형 선고와도 같은 호통이 이어졌지만 태경의 입가에는 도리어 기괴하고도 매서운 웃음이 번져가고 있었다. 그 웃음소리는 점차 커지더니 마침내 회의장 전체를 압도하는 광기 어린 폭소로 변했고 주주들은 알 수 없는 공포에 질려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조용히 침을 꿀꺽 삼켰다. 태경은 웃음을 멈추고 회장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들의 것이 아니라 사냥감의 목통을 끊어버리기 직전에 굶주린 포식자 그 자체였다. 유산 상속권이라니 정말
눈물 겹도록 유치한 코미디를 찍고 계시는군요. 회장님 다 쓰러져가는 이지스 그룹의 빈 껍데기 따위는 지나가는 개에게나 던져주십시오. 태경의 거침없고 불경스러운 폭언에 회장은 뒷목을 잡으며 숨을 헐떡였고 장내에는 경악에 찬 탄식이 터져 나왔다. 지우는 태경의 뒤에 꼿꼿하게 서서 자신들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자들의 비참한 말로를 차가운 미소로 감상하며 다가올 클라이맥스를 기다렸다. 태경은 단상 한가운데 서서 품속에서 꺼낸 두툼한 서류 봉투를 책상 위로 소리가 나게 집어 던졌다. 모두 똑똑히 들어라. 나는 에테리움 펀드의 총괄 대표이자 현재 이지스 그룹의 전체 지분 60% 이상을 확보한 최대 주주 강태경이다.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는 그의 선언에 회의장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고 늙은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부릅뜬 채 휠체어에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태경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경악과 공포의 시선들을 한 몸에 받으며 지옥에서 돌아온 악마처럼 서늘하고도 잔혹하게 선고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기 있는 기존 경영진은 전원 즉시 해고다. 태경의 잔혹한 해고 통보가 회의장을 휩쓸자 임원들은 사색이 되어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거대한 제국이 단 한 번의 정교한 공격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현실이 너무나도 참혹했다. 태경은 쓰러진 회장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슴속에 품어왔던 지독한 복수의 칼날을 완전히 거두어들였다. 어머니를 짓밟고 권력을 탐했던 자들은 이제 평생을 감옥에서 썩거나 길거리로 나앉아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그토록 갈망했던 피해 복수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허무하게 끝을 맺고 있었다. 지우는 단상 위에서 절대적인 군주로 군림하는 태경의 넓은 등판을 바라보며 깊은 안도감과 함께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꼈다. 처음에는 가문을 살리기 위한 억지 결혼이었고 그 다음에는 생존을 위한 위험한 계약이었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를 향한 강렬한 존경과 사랑이 단단하게 뿌리내려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폐허뿐이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굳게 맞잡은 채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제국을 건설할 준비를 마쳤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는 흑막이나 연약한 희생양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세상을 지배할 두 명의 완벽한 지배자만이 이곳에 당당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주주총회장의 두꺼운 문이 굳게 닫히며 그 안에서 벌어진 피비린내 나는 권력 교체의 막이 내렸다. 건물 밖으로 걸어 나오는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아침 내내 쏟아지던 폭풍우가 거짓말처럼 한고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는 가운데 태경은 지윤의 허리를 단단하게 감싸 안으며 수많은 군중을 향해 여유롭고 오만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한때 조롱의 대상이었던 망나니, 재벌과 다 쓰러져 가던 중소기업의 딸은 이제 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무소불위의 지배자가 되어 새로운 역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었다. 완벽한 복수와 더없이 눈부신 승리였다. 이지스 그룹 본사 로비를 빠져나온 강태경과 한지윤의 앞에는 수백 대의 카메라와 취재진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하루아침에 구제불능 망나니에서 전 세계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에테리움 펀드의 수장으로 정체를 드러낸 태경을 향해 질문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태경은 미친 듯이 터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곁에 선 지윤의 허리를 단단하게 끌어안았다. 그는 마이크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아주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지스 그룹의 썩어빠진 구체제는 오늘부로 완벽하게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제국은 나와 내 완벽한 파트너 한지윤 대표의 지휘 아래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글로벌 금융 그룹으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태경의 폭탄 선언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경제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동안 이지스 그룹을 갉아먹던 계모와 강민재 일당의 추악한 비자금 장부와 불법 로비 정황은 검찰에 낱낱이 넘겨졌고 즉각적인 구속 수사가 시작되었다. 권력의 정점에서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차가운 수갑을 찬 채 포토라인에서는 비참한 꼴은 대중들에게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 태경은 상황실의 거대한 모니터를 통해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인 계모의 모습을 지켜보며 서늘한 조소를 흘렸다. 십수년 전 어머니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던 자비 없는 단죄의 칼날이 마침내 그들의 목을 완벽하게 베어버리는 순간이었다. 강민재의 몰락은 그보다 훨씬 더 처참하고 비극적이었다. 믿었던 어머니마저 구속되고 자신의 모든 차명 계좌가 에테리움의 치밀한 공격에 의해 깡통으로 변해버리자 그는 완전히 이성을 상실하고 말았다. 경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하러 들이닥쳤을 때 민재는 술에 취해 금고의 텅 빈 바닥을 긁으며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다. 그는 태경을 향해 살려달라고 애원하다가도 이내 저주를 퍼붓는 등 심각한 조현병 증세를 보였고 결국 차가운 구치소 독방에 갇혀 매일 밤 환청에 시달리는 폐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자신이 그토록 조롱했던 이복형이 거대한 제국의 제왕으로 등극하는 모습을 철창 너머로 지켜보아야 하는 것이 그에게 내려진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다. 주주총회장에서 충격으로 쓰러졌던 늙은 회장은 결국 반신불수 판정을 받고 초라한 요양원 병실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평생을 오직 권력과 돈만을 내시며 핏줄마저 매몰차게 내버렸던 비정한 독재자의 말로는 그 누구의 동정도 받지 못한 채 철저하게 고독하고 비참했다. 태경은 단 한 번도 그 요양원을 찾아가지 않았고 대신 회장이 평생을 바쳐 일군 이지스 그룹의 모든 흔적을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지스라는 낡고 오염된 이름은 역사 속으로 영원히 폐기되었고 그 자리에 에테리움 홀딩스라는 거대하고 눈부신 새로운 왕국이 우뚝 섰다. 태경의 완벽한 복수는 낡은 성벽을 허무는 것을 넘어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창조하는 것으로 완성되었다. 태경이 거대한 제국의 청사진을 다시 그리는 동안 지훈 역시 자신만의 화려한 비상을 시작했다. 태경의 막대한 자금 지원과 그녀 특유의 날카로운 경영 능력이 결합된 성우는 과거 이지스 그룹이 독점했던 핵심 사업권들을 차례차례 집어삼키며 업계의 절대 강자로 떠올랐다. 지훈은 악질적인 하청 구조를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며 수많은 투자자들의 찬사를 한 몸에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태경의 그림자에 숨어있는 가련한 아내가 아니라 성운의 대표이자 에테리움 홀딩스의 핵심 전략 파트너로서 세상을 향해 자신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지성을 마음껏 증명해 보이고 있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태경과 지훈은 매일 밤 펜트하우스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깊은 위안을 얻었다. 밖에서는 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냉혹한 지배자들이었지만 단둘만 남은 공간에서는 그 누구보다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의지하는 따뜻한 연인이었다. 지훈이 서재에서 복잡한 투자 제안서를 검토하느라 피곤해할 때면 태경은 갓 내린 커피를 들고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주물러 주었다. 거대한 전쟁을 함께 치러낸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절대적인 신뢰와 견고한 유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랑을 넘어 서로의 영혼을 구원해준 유일한 안식처이자 완벽한 안식처였다. 모든 복수가 끝난 지 석 달이 지나고 에테리움 홀딩스가 완벽하게 안정을 찾았을 무렵 태경은 지훈을 처음 두 사람이 계약 결혼의 조건을 내걸었던 스위트룸으로 불렀다. 테이블 위에는 과거 지훈이 내밀었던 차가운 비즈니스 계약서 원본이 놓여 있었다.
태경은 서늘했던 흑막의 눈빛을 지우고 오직 한 여자를 향한 맹목적인 애정을 담아 지윤을 바라보았다. 이 종이 쪼가리 덕분에 내 복수극에 당신이라는 완벽한 변수가 끼어들게 되었지. 이제 이 가짜 계약은 완벽하게 그 수명을 다했어. 그는 거침없는 손길로 계약서를 반으로 찢어버리며 테이블 위에 작고 반짝이는 벨벳 상자를 올려놓았다. 지우는 반으로 찢겨나간 계약서와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번갈아 보며 숨을 죽였다. 태경은 그녀의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한쪽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처음에는 단지 이용할 생각뿐이었지만 당신은 끝없는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도끼로 내 차가운 심장을 완전히 부수고 들어왔어. 이제 가짜 망나니 남편이나 피도 눈물도 없는 복수기가 아니라 온전히 한지윤이라는 여자의 영원한 동반자로서 내 남은 모든 생을 당신에게 바치고 싶어. 나와 진짜 결혼해 줄래, 지윤아. 태경에 떨리지만 확고한 고백에 지윤의 맑은 눈동자에는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지윤은 흐르는 눈물을 닦아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태경의 손을 마주 잡았다. 당신 같은 구제불능의 속을 알 수 없는 위험한 남자와 평생을 함께하는 건 엄청난 도박이겠지만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베팅할게요. 지윤의 당찬 대답에 태경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환희의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으스러질 듯 꽉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입술이 부드럽고도 강렬하게 맞닿으며 기나긴 가짜 연극의 종막과 함께 영원히 변치 않을 진짜 사랑의 시작을 알렸다. 거대한 창밖으로는 눈부신 태양이 떠오르며 그들의 찬란한 미래를 축복하듯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한 달 뒤 세기의 결혼식이라 불리는 두 사람의 두 번째 결혼식이 에테리움 홀딩스 소유의 프라이빗 섬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첫 번째 결혼식이 탐욕과 체념으로 얼룩진 차가운 비즈니스였다면 이번 결혼식은 전 세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순수한 축복과 환희로 가득 차 있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걸어 들어오는 지윤의 모습은 여신처럼 눈부셨고 턱시도를 차려입은 태경은 사랑에 빠진 완벽한 남자의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다. 하객들은 두 거대한 경제 제국의 주인이 만들어내는 동화 같은 풍경에 아낌없는 기립 박수를 보냈다. 두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뜨겁게 입을 맞췄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두 사람은 곧바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다시 한번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에테리움 홀딩스의 무한한 자본력과 서문의 날카로운 실물 경제 분석 능력이 결합되자 그들의 투자 전략은 단 한 번의 실패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신화로 자리 잡았다. 유럽의 거대 에너지 기업 인수부터 아프리카의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까지 두 사람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엄청난 황금이 쏟아져 나왔다. 세계의 경제 전문지들은 매일같이 강태경과 한지윤 부부를 표지 모델로 내세우며 그들이 창조해내는 경이로운 부의 제국을 분석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어느 늦은 오후 에테리움 홀딩스 최상층 집무실에서 태경과 지윤은 나란히 소파에 기대어 월스트리트의 동향을 살피고 있었다. 지윤이 태블릿 화면을 가리키며 캘리포니아의 차세대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투자하자는 의견을 내자 태경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넘겨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안목은 언제나 완벽하니까 전적으로 당신 뜻에 따르지. 내 자본은 당신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폭격기처럼 쏟아 부어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태경의 절대적인 신뢰에 지윤은 장난스럽게 그의 코끝을 꼬집으며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밖에서는 무자비한 흑막이면서 내 앞에서는 한없이 무른 맹수라니까요. 우리의 진짜 적들은 이미 완벽하게 쓸어버렸으니 이제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당신과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뿐이야. 태경은
지윤의 손에 가볍게 키스하며 깊고 진득한 애정을 드러냈다. 험난했던 복수의 가시밭길을 지나 두 사람이 함께 도달한 정상은 생각보다 훨씬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한때 서로를 견제하고 이용하려 했던 계약 관계는 온데간데 없고 서로의 지성과 매력에 끊임없이 빠져드는 완벽한 동반자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함께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지휘하며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자선재단을 설립하는 등 자신들이 가진 막강한 권력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나가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다시 돌아온 결혼기념일 태경은 지윤을 위해 요트를 빌려 밤바다 한가운데로 나갔다. 과거 망나니 행세를 하며 숱한 연문서를 뿌렸던 요트 파티와는 차원이 다른 오직 두 사람만을 위한 조용하고 로맨틱한 항해였다. 밤하늘을 수놓은 무수한 별빛 아래에서 태경은 샴페인 잔을 들어 지윤에게 건넸다. 내 어둠뿐이던 인생에 기적처럼 나타나 빛이 되어준 당신에게 이 세상의 모든 찬사를 바쳐. 지윤은 잔을 부딪히며 환하게 웃었다. 당신이 숨겨두었던 진짜 모습을 찾아낸 건 내 인생 최고의 투자가 틀림없네요. 우리 앞으로도 영원히 승리하는 게임만 해요, 파트너. 밤바다의 시원한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흐트렸고 태경은 샴페인 잔을 내려놓은 뒤 지윤을 등 뒤에서 포근하게 끌어안았다. 그녀의 은은한 향기와 따뜻한 체온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평안하게 만들어 주었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분노와 증오만으로 숨을 쉬는 망령과도 같았어.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내 삶의 유일한 이유이자 심장이 뛰는 목적이 되었지. 태경의 나지막한 속삭임에 지윤은 그의 팔에 머리를 기대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치열했던 복수극은 찬란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고 그들의 발 아래 펼쳐진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경이롭고 완벽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이듬해 봄 성운과 에테리움 홀딩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새로운 글로벌 아카데미가 서울 중심부에 문을 열었다.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젊은 경제학도들을 발굴하여 전액 장학금과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이 아카데미는 태경과 지윤이 함께 기획한 거대한 사회공헌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개관식 행사장에 나란히 등장한 두 사람은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서로의 두 손을 굳게 잡고 단상에 올랐다. 지윤은 마이크를 잡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새로운 세대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태경은 그런 그녀를 꿀이 뚝뚝 떨어지는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행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뒤로하고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아지트인 펜트하우스 옥상 정원으로 향했다. 흐드러지게 핀 장미꽃 향기가 가득한 정원에서 태경은 지윤을 번쩍 안아 올려 빙글빙글 돌며 아이처럼 환호성을 질렀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냉혹하고 무서운 흑막이라고 부르지만 내 진정한 지배자는 오직 당신 한 사람뿐이야. 지윤은 어지러움에 웃음을 터뜨리며 태경의 목에 팔을 감았다. 그렇다면 그 지배자의 권한으로 명령할게요. 평생 내 곁에서 단 한 발짝도 떨어지지 말고 나만 사랑할 것. 태경은 그녀의 이마에 콧등을 비비며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맹세했다. 거대한 이중 생활의 비밀은 두 사람의 완전한 결합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진실로 거듭났다. 그들은 무자비한 자본의 전쟁터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완벽하고 냉혹한 파트너였지만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보듬어주는 다정한 연인이었다. 강민재와 계모의 탐욕이 빚어낸 끔찍했던 과거는 아득한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그들이 피와 눈물로 일궈낸 에테리움의 제국은 흔들림 없는 굳건한 반석 위에서 영원한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 한지윤과 강태경 두 천재가 만들어가는 찬란하고 눈부신 서사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어젖히며 전 세계의 하늘 위로 끝없이 비상하고 있었다. 늦은 밤,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발코니에서 태경과 지우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섰다. 발밑으로 흐르는 찬란한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그들이 정복한 수많은 전리품처럼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다. 지윤이 태경의 넓은 가슴에 기대어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처음 그 지옥 같았던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당신과 함께 세상을 내려다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태경은 그녀의 어깨를 단단하게 감싸 안으며 턱을 괴고 옅은 미소를 지었다. 운명은 때로 가장 잔혹한 얼굴로 다가오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국 이토록 완벽한 기적을 선물하는 법이지.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끝없이 펼쳐진 화려한 야경을 감상했다. 매일 밤 짐승처럼 으르렁대며 위태로운 줄타기를 했던 과거의 시간들은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아름다운 추억으로 승화되었다. 세상을 속인 발칙한 망나니와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천재적인 여성. 이 완벽한 두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한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태경의 짙은 입술이 지윤의 입술 위로 다시 한번 깊숙하게 포개어지며 그들의 완벽하고도 짜릿했던 이중생활의 마지막 페이지가 아름답게 덮이고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하늘 위로 한 줄기 유성이 빛을 내며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마치 그들이 앞으로 그려나갈 찬란하고 역동적인 미래를 예견하듯 밤하늘의 궤적은 오래도록 강렬한 여운을 남겼다. 잔혹했던 복수의 종착역에서 마침내 영원한 사랑을 찾아낸 태경과 지유는 서로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꽉 끌어안았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찾아온 이 평온하고 완벽한 밤은 두 사람의 귓가에 영원한 행복을 속삭여주고 있었다. 천재적인 두뇌와 뜨거운 심장을 가진 두 지배자의 화려하고도 비밀스러운 전설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가장 매혹적인 신화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태경은 지윤을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침실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달빛이 쏟아지는 창가에선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짙게 겹쳐지며 방 안에는 낭만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가 가득 차올랐다. 당신은 내 인생에 일어난 가장 아름다운 오류이자 가장 완벽한 해답이야. 태경의 감미로운 속삭임에 지우는 그의 목에 팔을 감으며 가장 환하고 매혹적인 미소로 화답했다. 닫힌 문 너머로 그들만의 뜨겁고 달콤한 시간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고 이 거대한 세상의 진정한 주인들은 그 누구보다 평온하고 행복한 밤을 맞이하며 영원히 깨지 않을 아름다운 꿈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월스트리트의 모든 대형 스크린에는 에테리움 홀딩스의 거대한 로고가 찬란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강태경과 한지윤, 두 사람의 압도적이고 매혹적인 사진이 세상을 호령하듯 당당하게 걸려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복수의 칼날을 가는 흑막이 아니라 밝은 태양 아래에서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창조해내는 눈부신 절대 군주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크린을 올려다보며 경이로움에 찬 탄성을 내뱉는 동안 태경과 지우는 펜트하우스에서 따뜻한 아침 햇살을 받으며 마주 앉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들의 전설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에테리움 홀딩스의 본사 최상층 임원 회의실은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과 동시에 역동적인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태경과 지윤이 나란히 상석에 앉아 회의를 주재할 때면 전 세계에서 모인 엘리트 두뇌들이 그들의 날카로운 지시와 통찰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과거 강민재와 계모 시절에 낡고 부패했던 이지스 그룹의 잔재는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투명한 시스템과 압도적인 실력만이 지배하는 완벽한 조직으로 탈바꿈해 있었다. 지유는 명쾌한 목소리로
다음 분기에 글로벌 투자 전략을 발표했고, 태경은 그런 그녀의 발표를 진지하게 경청하며 간간히 날카로운 조언을 더해 주었다. 환상적인 호흡이었다. 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두 사람은 임원들의 경의 어린 인사를 받으며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복도 창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과 눈부신 태양이 두 사람의 찬란한 앞날을 비추고 있었다. 태경은 지윤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 끌어 자신의 곁으로 바짝 밀착시켰다. 오늘 당신의 프레젠테이션은 정말이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어. 사냥터에서 적의 숨통을 끊어놓던 그 서늘한 눈빛이 아직도 살아있더군. 태경의 농담 섞인 칭찬에 지윤은 도도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넥타이를 가볍게 당겼다. 당신이라는 가장 위험하고 완벽한 호랑이 등에 올라탔으니 나도 그에 걸맞은 여왕벌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두 사람의 맑은 웃음소리가 넓은 복도를 채우며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매일 매 순간이 치열한 전쟁터와 같았던 지난날의 상처들은 이제 그들을 더욱 강인하고 빛나게 만들어주는 찬란한 훈장이 되었다. 구제불능 망난이라는 최악의 오명표를 달고 벼랑 끝에서 만났던 두 사람은 이제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경제 제국의 지배자가 되어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견고한 성벽을 완성했다. 그들이 함께 걸어갈 앞길에는 더 이상 어둠과 절망의 그림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직 끝없이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빛 승리의 길만이 영원토록 아름답게 펼쳐져 있을 뿐이었다. 완벽하고도 위대한 해피엔딩이었다.